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뽕나무 어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가 처음 출하될 때 올렸어야 되는데 여름 채소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어디가 조금씩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어디는 뽕나무 열매를 말하죠. 이 뽕나무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소중한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뽕나무는 원래는 누에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재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 잎이나 열매, 나무, 뿌리까지 우리 생활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원래는 이 용도별로 따로따로 올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오늘 한꺼번에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뽕나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뽕나무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로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가 원산지로 이렇게 알려져 왔는데 북반구 원대 지역에서도 자란다고 합니다. 이 뽕나무를 우리는 상목 또는 어디나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야생하는 뽕나무는 산뽕나무, 구지뽕나무가 대표적입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시대부터 뽕나무를 재배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고려 현종 때는 마을마다 일정한 수의 뽕나무를 강제로 이렇게 심게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 뽕나무는 세계적으로 30여 종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산뽕나무, 뽕나무, 처진뽕나무, 구지뽕나무 등 이렇게 한 10여 종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지뽕나무는 이렇게 단단하기 때문에 활을 만드는 데부터 많이 사용해왔고 산뽕나무는 가구로 만들고 또 이 재배뽕나무로는 누에치는 용도로 많이 써왔다고 합니다. 재배하고 있는 뽕나무는 주로 산상, 백상, 노상으로 이렇게 구별하는데 그 중에서 백상을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뽕나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름은 이 뽕나무 열매인 어디를 먹으면은 소화를 촉진시켜서 방귀가 뽕뽕 나오게 한다 해서 붙은 이름이라고 이렇게 전해져 오는데 뭐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뽕나무를 키워서 누에를 치고 비단을 짜는 일은 옛날부터 농업과 함께 농상이라고 해서 나라의 근본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양잠이 시작된 것은 이 위서 동의전에 의하면은 누에를 치고 비단을 짜서 옷을 해 입었다라는 기록으로 봐서 삼한시대 이전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국사기에도 고구려 동명왕과 백제 원조왕 때 농사와 함께 누에치기의 귀중함을 강조한 대목이 있고 신라 박학겨서의 17년에는 임금이 직접 육부를 돌면서 누에치기를 독려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나 귀족들의 어떤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비단의 생산을 더욱더 늘려야 했는데 이 태종 때는 집집마다 뽕나무 몇 그루씩 나눠주면서 심기를 강제했고 이 대농가는 뽕나무 300그루, 중농가는 200그루, 소농가는 100그루를 이렇게 심게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또 산에서 자라고 있는 소유가 분명하지 못한 뽕나무도 엄중히 보호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기본 법제서인 경국대전에도 뽕나무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또 고려시대 이후에 선잔담을 세우고 이 왕비가 직접 이렇게 그 비단을 짜는 시범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각 도마다 좋은 장소에 뽕나무를 널리 심도록 이렇게 했고 뇌치기 전문 기관인 잠실까지 이렇게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중종 5년에는 이 잠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서울 근처로 모이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때 정한 장소가 오늘날 서초구 잠원동 일대라고 합니다. 지금 뭐 잠실에서는 뽕나무는 볼 수 없지만은 그 지명은 뭐 그대로 잠실로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이 구한 말까지만 해도 300년 400년 된 뽕나무가 여러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죽어버리고 이 잠원 잠실이라는 이름만 남아있고 속담만 남아있습니다. 뽕나무를 이렇게 나라에서 장려를 하고 많이 키우다 보니까 우리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과 속신도 많은데 이 속담으로는 뽕내 맡은 누에 같다, 뽕도 따고 임도 본다, 상전 벽해 뭐 이런 말들은 지금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속신으로는 뽕나무 싹이 길게 자라면 그에 큰 눈이 내린다고 했고 또 태풍 후에 뽕나무 싹이 빨리 나오면 다음 태풍이 가까이 있다라고 여겼고 또 뽕나무로 식기나 젓가락을 만들어 사용을 하면 중풍을 예방한다라는 그런 속신이 있습니다.
또 뽕나무와 관련된 고사도 있는데, 옛날 한 효자가 아버지 병을 고치고자 시냇가에 나가서 첫눈 묵은 거북이를 잡아서 집으로 돌아가다가 뽕나무 아래서 잠시 쉬고 있는데, 거북이가 솥에 넣어서 나를 100년을 고아보게 내가 죽나 헛수고하고 있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옆에 있던 뽕나무가 나를 베어 장작으로 만들어 불을 떼어도 내가 죽지 않을 것이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효자는 그 뽕나무를 베어다가 이 거북이를 고아서 아버지 병환을 치료했다고 하는 그런 고사인데, 이 고사에서 유래돼서 신상구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말 조심하라는 그런 뜻이죠. 이 거북이나 뽕나무가 말을 하지 않았다라면 둘 다 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뽕나무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뽕나무를 한자로는 상목이라고 하고, 어린 가지는 상지, 잎은 상엽, 열매는 오디 또는 상심, 상감자라고 이렇게 불렀고, 뿌리 껍질을 상백피라고 하고, 겨울에 자라는 연한 줄기잎을 상기생이라고 하고, 산뽕나무에서 자라는 버섯을 상황버섯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두 약재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 오디라는 열매는 달고 신맛이 나서 날것으로 먹을 수가 있고, 또 청이나 고를 만들어서 먹거나 술에 담가 먹기도 했습니다. 말려놨다가 자연강장제, 발모 촉진제, 빈혈 예방제로도 써왔습니다. 그리고 상엽은 누에 사료 외에도 해열제로 사용해 왔고, 상지는 신경통 치료제로 사용해 왔습니다. 상백피는 이뇨제와 고혈압 치료제로 널리 사용해 왔고, 이 상백피는 특히 그 동쪽으로 뻗은 뿌리 껍질이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이 상기생은 잎이 모두 떨어져 버린 겨울에 이렇게 피므로 겨우살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근골을 튼튼하게 하고 풍습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귀중한 약재로 여겨왔습니다. 상황버섯은 뽕나무의 기생에서 자라는 버섯인데, 여성들의 생리를 조절하고 지혈작용이 있어서 하혈이나 치질에 이렇게 사용해왔고, 또 항암작용에 좋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또 뽕나무 나무 껍질은 황색계 천연염료로 이렇게 쓰고, 뽕나무 목재는 가볍고 이렇게 뒤틀림이 적기 때문에 위패나 장롱, 경대, 악기 뭐 이런 가구재로 이렇게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용도별로 하나씩 그 효능을 보겠습니다. 먼저 어디입니다. 어디는 뽕나무 열매라 그랬죠. 이 어디 즙액을 누룩과 함께 발효시켜서 만든 술을 상심주 또는 선인주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정력제로 통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한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또 죽을 끓이거나 고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이제 청이나 잼을 만들어서 이 빵에 발라 먹기도 하고 요리에 사용하고 있죠. 이 빈혈이 있는 사람들은 이 어디에다가 용안육을 배합하면 좋다고 합니다. 또 변비가 있으면 꿀에 배합하면 좋고, 또 식은땀이 자주 나거나 또 잘 때 이렇게 땀이 많은 사람들은 오미자하고 배합하면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신경쇠약으로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산조인과 배합하면 효과가 좋고, 신장이 허약해서 조로현상, 즉 빨리 늙는 현상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수하고 구기자를 배합해서 먹으면 효과가 좋습니다. 이 문헌에 나와 있는 효능을 보면은 수식거음식보에는 상심자로 고를 만들어서 꾸준히 복용하면은 빈혈, 불면증, 건망증, 수족마비, 대변 건조, 고혈압, 신경쇠약, 중풍, 후유증 등의 효과가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본초에서는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정을 보호하면서 오래 복용을 하면은 머리카락을 검게 한다라고 했고, 천금요방에서도 꾸준하게 복용하면은 머리카락이 나고 흰머리가 검게 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어디의 효능 보겠습니다. 어디는 성질은 차고 맛은 달고 시며 간경, 신장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 효능은 자복안신, 즉 간과 신장의 즉 정혈을 보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신장의 정이나 간의 혈이 부족하게 되면 노화가 빨리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정혈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노화 예방에 효과가 있겠죠. 따라서 머리가 빨리 휘어지거나 빠지는 증상, 눈이 침침하고 귀가 어두운 증상, 이 꿈이 많고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 건망증, 뭐 이런 증상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생진, 윤장 작용인데, 이 생진은 진액을 만들어준다라는
하는 거고, 윤장은 장을 윤택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따라서 노인성 변비나 갈증이 자주 나는 그런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 어디에 이 효능뿐만이 아니고 주의사항도 있는데, 어디는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면 중독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장이 허약해서 복통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 평소 변이 묽게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고, 당뇨 환자도 이 당분이 많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어디를 이렇게 요리를 하거나 이렇게 어떤 뭘 만들 때 이 철제 제품을 사용하는 건 금물입니다. 당나라 의학가 소공은 어디는 철기를 사용하는 것은 최악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현대 의학에서도 어디에는 탄닌이 많아서 이 철을 사용하면은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어디를 이용해서 만들어 먹는 요리들입니다. 뭐 케이크도 만들 수 있고, 떡도 만들 수 있고, 또 빙수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또 쌀을 넣어서 죽을 끓여 먹기도 하고, 잼을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이외에도 현대에서는 다양한 메뉴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빵을 만들 때 어디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잼으로 이렇게 활용하기도 하고, 샐러드 만들 때 넣어도 좋고, 또 파이를 만들 때 이렇게 올려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산자, 구기자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이렇게 과자 형식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어디 청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또 번데기도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죠. 어디를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어디 술도 나오고, 어디 차도 나오고, 또 어디 즙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가루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뽕나무 잎을 상엽이라고 하는데, 뽕나무 잎의 효능도 보겠습니다. 주로 뽕나무 잎은 의외의 사료로 많이 사용을 해서 잠엽이라고도 하는데, 이 상엽은 성질은 차고 맛은 달고 쓰다, 폐경 간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 효능을 보면은 풍열을 없애고 폐열을 내리고, 폐를 윤택하게 하고 간 기능을 안정시키고 간열을 내리면서 눈을 밝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주로 풍열 감기나 언병 초기에 효과가 있고, 폐에 열이 있어서 건조하고 기침이 나올 때 효과가 좋습니다. 이 약선으로 이렇게 만들 때는 연교나 박하, 도라지, 사삼, 폐모 등과 배합하면 좋습니다. 또 간에 열이 있으면서 간양 상황으로 인해서 어지러움증이 나타나거나 두통이 있을 때, 또 눈이 충혈되면서 눈곱이 끼고 눈물이 흐르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도움이 되는데, 이 약선을 만들 때는 국화, 결명자, 하고초, 선태 등과 이렇게 배합을 하면 좋습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효능을 보면은 신농 번초경에서는 한열을 제거하고 땀을 나오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번초 강목에서는 오래된 기침을 치료하고 눈을 밝게 하면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한다라고 했고, 번초 총신에서도 건조한 것을 윤택하게 하고 혈 속의 열을 제거하며 지혈작용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뽕나무 잎을 활용한 약선입니다. 이 상엽차, 즉 뽕나무 잎으로 이렇게 차를 만들어 많이 먹고, 또 뽕나무 잎을 갈아 가지고 또 차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또 뽕잎을 이용해서 된장국을 끓여 먹기도 하고, 장아찌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무침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반찬으로 먹기도 합니다. 상기생에 관한 효능도 보겠습니다. 이 상기생은 겨우살이라고 하죠. 이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상상기생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 뽕나무에 기생하는 식물로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상상기생은 우리나라에서는 백령도와 대청도가 특산지인데, 이 나이 먹은 큰 뽕나무에서 주로 나온다고 합니다.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고 쓰면서 간경, 신장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간과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근거를 강하게 하면서 풍습을 제거하고 안태작용, 즉 태아를 안정시키는 작용이죠. 이런 이 작용이 있다고 하고, 이 풍습성 관절염이 오래돼서 근골이 허약하고 허리와 무릎에 통증이 있는 사람에게 효과가 좋은데, 이럴 때 이제 약선 배합으로는 독칼이나 두충, 우술, 개심 등과 배합하면 좋습니다. 이 문헌에서는 신농 번초경에서 이 요통이나 옹종을 치료하고 태아를 안정시키고 피부 미용에 좋으며 수염이나 머리카락을 잘 자라게 한다라고 했고, 명의별록에서는 창상을 치료하고 관절염에 효과가 있으며 산후 질병에 좋고 모유를 잘 나오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번초몽전에서도 풍수병을 치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지는 이 뽕나무 어린 가지를 상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질은 평하고 맛은 약간 쓰면서 간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고, 이 풍습을 없애고 사지 관절의 경락을 잘 통하게 하여 부드럽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한열이나 신구, 즉 이 차고 더운 거, 그 다음에 오래되고 이 새로운 거 상관없이 효과가 있고, 풍수별로 인한 관절염에도 도움이 된다. 무릎이나 어깨, 팔 등 관절이 시고 통증이 있으며 잘 움직이지 못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단방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은 한열 신구에 따라서 배합을 달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 한사가 많은 증상에는 계지나 위령선을 배합하고, 열사가 많으면은 낙석 등 인동 등을 이렇게 배합하고, 기혈이 허약하면 황기나 계열 등 당기를 배합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습니다. 문헌에서는 이 본초도경에는 이 풍으로 인해서 가렵고 건조한 증상, 각기병, 사지 떨림을 치료하고 소화를 돕고 소변을 잘 통하게 하며 오래 복용하면 몸을 가볍게 하고 눈과 귀를 밝게 하며 사람을 광택이 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상백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뽕나무 뿌리 껍질을 상백피라고 합니다. 이 뿌리가 땅 위로 올라와 있는 것은 쓰지 않고 이 동쪽으로 뻗어 있는 뿌리가 효능이 좋다고 합니다. 성질은 차고 맛은 달고 이 폐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고, 폐열을 내리고 기침과 천식을 멈추게 하면서 이 수액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수종을 가라앉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폐에 화가 차 있거나 수기가 이렇게 겹쳐 있을 때 이 기침과 천식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증상의 약선 배합으로는 마왕이나 행인, 정력자를 배합하면 좋다고 합니다. 또 폐 기능이 약해서 수액대사가 잘 되지 않아서 전신에 수종이 나타나거나 피부, 얼굴, 눈 주위에 부종이 있을 때, 또 소변이 잘 통하지 않을 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증상의 약선 배합으로는 복령피, 대복피, 생강피, 지골피, 진피 등 이렇게 5피를 이렇게 배합해서 먹으면 좋습니다. 문헌을 보면은 본초 강목에는 상백피는 오랜 시간에 걸쳐 적은 양의 물도 잘 통하게 하여 제거하므로 폐에 수기가 있거나 화기가 남아있을 때 좋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황버섯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삼뽕나무에서 기생해서 자라는 버섯이 상황버섯입니다. 이 성질은 평하고 맛은 달고 매우면서 간경, 신장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여성들의 생리를 조절하고 지혈작용이 있으면서 간 기능을 개선하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면서 이 숙변 제거를 하고 치질에 효과가 있고 항암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생리불순이나 하열, 냉대하에 좋고 이 기능성 자궁출혈이나 자궁경부암에 효과가 있고, 또 치질로 인한 변혈에 도움이 되고 만성위염이나 위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버섯이지만 딱딱함으로 물에 끓여서 우려 마시거나 가루로 만들어서 산재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선을 만들 때는 물에 삶아서 약물을 먼저 만들어서 여러가지 요리에 넣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 본초 강목에서는 상황버섯은 단단한 버섯이다, 삼뽕나무에서 자라는 것을 상황버섯이라고 하고, 다른 나무에서 자라면 그 나무 이름을 붙인 버섯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뽕나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어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뽕나무의 부위별로 이렇게 이 부위에 따라서 효능이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